안녕하세요. 광조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상해면 상해, 뭐 사례면 사례 이런 게 명확한 게 아니라 뒤에 상해치사죄라고 붙어 있는데 네. 그 치사가 붙는 거는 혹시 그게 의미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살인을 처음부터 살인을 하고자 했으면 살인죄고요. 근데 내가 살인할 의도는 아니고 그냥 때리려고 상해만 하려고 했는데 그 상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면 상해치사라고 합니다. 범죄 성립에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범죄 행위에 나아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면 살인, 나는 상해만 하려고 했다 근데 죽었다 이러면 상해치사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뒤쪽에 김정우 씨 정신 감정서가 있어요. 그 팀장 변호사가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배당해 주는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상담을 들어가서 사건이 수임이 되면 제가 전반적으로 사건을 같이 진행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판에 나가서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사건이. 그렇지만 주 담당 변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풀리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의뢰인들이 제일 불만이 그거거든요. 상담을 네가 해놓고 왜 네가 다 안 하고 있냐 막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광노계 변호사랑 진행하려고 니네 회사로 왔지 내가 광노계 변호사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이 변호사랑 사건 진행할 거면 내가 굳이 여길 왜 찾아왔냐 이제 막 이러세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트너 변호사인 정명석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향을 잡고 고민을 하되 이제 서면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고 이제 담당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사건 상담 시 들어갔던 팀장 변호사나 이제 뭐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에 손을 뗀 건 아니다. 네,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피고인한테 약간 눈높이를 같이 맞추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건을 수임할 때도 당연합니다. 것도 당연히 합니다. 의뢰인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변호사는 당연히 어떤 이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호사들 결국 의뢰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사건 진행을 의뢰인과 힘을 합쳐서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도 만약에 이제 저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뭐 노래를 부르고 뭐 팽아 이런 걸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사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나 이 검사 너무 화나던데? 얼굴도 뭔가 못되게 생겼어요. 뭐 배우분인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연기를 너무 잘하신 거죠. 저 보면서 되게 화났어요. 신문한 변호인은 자폐 환자입니까? 자폐가 있다고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데 자폐 환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정에서 저러고 있는데도요? 저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저렇게 말씀하실 검사분도 없으실 거고 당연히 없죠. 그리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 판사님이 뭐 상관이 없지 않다고 질문 계속 하라고 하실 판사님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네. 변호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가? 변호사끼리는 합니다. 변호사들끼리는 하는데요. 아직 검사님이 변호사 이중공격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변호사들끼리 많이 합니다. 막 사면에도 씁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뭐 상대방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뭣도 모르고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인신공격 서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한테 공익성을 요구하세요. 이게 참 충돌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서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이 진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라는 도덕성이 굉장히 높으시죠. 우리 국민들은 막 그런 흉악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되게 막 혐오하시고 질타하시고도 이러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변호인도 심신미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변호인 얘기를 합니까? 변호인의 병력은 피고인
상인과도 사건과도 재판과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저기서 변호인은 법무법인 한바다입니다. 로펌 한바다의 담당 변호사 정명석, 우영우거든요. 그러면은 뭐 우영우 변호사가 만약에 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정명석 변호사도 뭐 잡힙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분명히 지금 담당 변호사가 저렇게 여럿이 있는데 왜 저렇게 우영우 변호사 개인의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러면 안 되죠, 재판이. 네. 그러니까 그 우영우가 이렇게 맡은 사건이 네. 언론에 먼저 이렇게 발표됐잖아요. 뉴스에 막 뜨고.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언론에 먼저 흘려지면은 그걸 이제 변호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죠. 그 법원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님들, 경찰에 출입하는 기자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나대 사건만 해도 표창원 교수가 그런 얘기했죠.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면 저쪽에서 변호 전략을 수립한다. 과도한 이런 보도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먼저 보도돼 버리면은 사실 뭐 언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그렇지만 의도치 않게 노출됐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편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편도 재밌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